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그 책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이 문화 파트는 지금 테마별로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문화 가운데 가장 이론적으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불교를 먼저 정리했고요. 불교. 그 다음에 성리학도 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에 이어서 실학까지 정리했는데, 자, 양매학 실학에 이어서 이게 바로 이제 조선 후기, 17, 18세기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그 당시 사회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양매학이나 실학이 연구됐다고 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실학이 연구되면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게 바로 국학이죠, 국학. 그래서 국학 연구가 뭐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289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줄 그으세요.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는데 이때가 언제냐? 17, 18세기 실학기입니다. 줄 쓰세요. 줄 긋고. 17, 18세기 실학기에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는데 그걸 뭐라고? 국학 연구가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국학 연구 가운데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우리 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우리 국어입니다. 국어. 우리 한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동그라미 하세요. 역사, 지리, 국어 분야에 있어서 관심이 고조됐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역사는 역사끼리 한번 잡아보자 이거야. 알겠어요? 역사는. 도대체 역사가 그전에는 어땠길래 역사는. 그래서 자, 우리가 17세기와 18세기가 되면은 우리 것에 대한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전통과, 알겠어요? 우리의 전통과 또 무엇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고? 현실에 대한, 그죠? 당시의 현실에 대한, 현실 문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결하느냐? 현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 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국학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언제라고? 17, 18세기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또 주제로 들어갑니다. 역사. 자, 역사는 어땠길래 역사 연구를 보겠어요. 역사 연구. 자, 여러분, 역사 연구는 지금 이렇게 왔어요. 실학기가 아니라 저 멀리 삼국시대부터 우리 역사가 수록되기 시작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먼저 삼국시대부터 보자 이거야. 삼국시대. 그래서 17, 18세기까지 오겠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야 이제 역사가 하나의 테마로서 앞뒤가 쫙 연결되겠죠? 그래서 삼국시대는 역사 연구가 고구려는 삼국시대 고구려는 역사책이 있어요, 없어요? 국사책이 있었죠. 고구려는 유기백권이라는 역사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있었다는 기록만 있어요. 이 유기백권을 줄여서 새롭게 줄여서 되게 집자가 들어가면 줄였다는 얘기야. 요약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기백권을 요약해서 신집 5권으로 줄였습니다. 5권. 알겠어요? 그래서 신집 5권. 거의 모든 책에 집자가 들어가면 앞에 있던 여러 가지 방대한 책을 요약한 요약본이야. 그래서 뭐 성학집요. 알겠어요? 또 뭐 그 농상집요. 이런 것들은 원나라 때 있던 농업책을 정리해서 조선시대 그 농상집요가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성학집요도 마찬가지로 그 성리학에 관한 이 이론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요약한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고구려 때는 유기백권을 요약한 신집 5권이 있었다. 알겠죠? 자, 백제는 고흥 박사가 백제 서기를 편찬했다면 백제 서기. 그래서 역시 현재 전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현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신라가 거칠부에 의해서 신라도 거칠부가 신라 국사를 편찬했다라는 기록만 남아있지 현재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국시대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역사 편찬이 이루어졌지만 역사를 편찬하긴 했지만 이렇게 역사책이 있었다는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이름만 남아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현재 전하는 역사책은 없다. 혹시라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어느 그 옛날 고분 무덤에서 발굴된다든지 또는 어느 집 창고에서 알겠어요? 아주 오래된 역사책이 발굴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해진 게 없습니다. 발굴만 되면 대박 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언제 거예요? 고려시대 겁니다. 고려 12세기에 누가 쓴?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최고 오래된 역사책이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삼국시대는 역사책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역사책을 남겼느냐? 전부 다 뭐야, 이때? 이런 역사책들은 전부 다 왕실의
존엄성을 과시하고, 알겠죠? 왕실의 존엄성을 과시하고 국가의 권위를, 알겠어요? 나라의 권위를 고양시킬 목적에서 왕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던 삼국시대에 반드시 역사 편찬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알겠어요? 되게 이제 역사를 쓰는 사람의 입장이 뭡니까? 어떻게 잘 나가고 한참 잘 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기록하려는 심리가 있는 거야. 비석에다가 글을 써서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흥왕 순수비도 보세요. 내가 이만큼 넓은 땅을 빼앗았노라라는 것을 거기다가 써놨잖아요. 이게 기록의 심리예요. 알겠어요? 또 광개토대왕 비도 어때요? 거기다가 말이야, 광개토대왕이 옛날 고주몽이 나라를 세우신 이래 광개토대왕 때 이르러서 몇 개 군을 격파하고 어디를 차지하고 어디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다라고 그 당시에 영화를, 전성기 때의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 있을 때 사진 하나 찰칵 찍고 그렇지, 쌤한테 뒤지게 맞고 말이야 눈탱이 팅팅 부어가지고 기념으로 찍어놓은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기록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모조리 승자의 기록이에요. 패자는 기록을 남기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승자가 자기가 승리한 것에 대한 정당성, 자기가 승리한 것에 대한 합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를 편찬했었다. 그러나 삼국시대 역사 편찬이 있긴 있었지만은, 알겠어요? 역사가 현재 남아있는 책이 없다. 그렇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도 마찬가지죠. 역사 기록이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고려시대에는 고려시대 역사책들은, 고려시대에, 자, 고려 초기에 7대 실록이 있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7대 실록이 있었는데 7대 실록도 몽고 침입 때 불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7대 실록도 현재 거란 침입 때 불타 없어졌어요.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태조 왕건 때부터 목종 임금까지 7대 임금들에 대한 기록이 현재 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12세기 인종 때, 몇 세기라고요? 12세기 고려 인종 때 누가? 김부식이 뭘 편찬했다?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김부식이 인종 임금의 명을 받들어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죠? 고려 이전에 고구려백제 신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구려백제 신라가 망한 이후에 그 옛 기록을 참고로 해서 삼국사기를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표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김부식이가 임금 명을 받들어서 내가 역사를 썼는데 나 혼자 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구삼국사나 이런 문헌을 참고해서 썼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김부식 때까지도 옛날 역사책이 있다 없다?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글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김부식이가 그 이전에 있었던 글들을 보고 썼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는 당시 유교적 합리주의가 반영된, 알겠어요? 유교적 합리주의가 반영된 역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졌다. 되게 이제 그 이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옛날 청동기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의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런 선민 사상이라든지, 알겠어요? 또는 뭐 임금은 곧 부처님이야, 이런 그 불교적 사관, 알겠죠? 아니면 어떤 신비함이나 기적이나, 알겠어요? 전설이나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유교적인 합리적인 그런 사관을 통해서, 역사 의식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다. 여러분, 이미 이제 고려 성종 때가 되면은 최순로가 시무 28조를 통해서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도로, 불교는 수신의 도로, 이렇게 유교와 불교를 역할 분담합시다 라고 해서 유교가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 이념으로 채택됐었죠. 그런 유교적 입장에서 합리적 유교주의 사관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제 김부식이는 삼국사기를 쓸 때 고구려백제 신라 세 나라 가운데 신라 편향적으로, 신라 중심적으로 역사를 썼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다분히 신라 중심적인 그런 신라 중심적 기술이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가 고구려백제 신라의 발전 순서를 봤을 때, 역사 발전 단계로 봤을 때 고구려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백제, 그 다음 신라 순인데, 거꾸로 신라가 제일 먼저 나라를 건국하고 이런 것들은 좀 믿기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반영된 김부식의 삼국사기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고려 무신집권기가 되면, 문벌귀족이 몰락하고 무신집권기 때에 최자, 이규보, 이런 신진, 새로운 사대부들이, 무신집권기 때 사대부들이, 무신들을 도와서 언제 진출했어요? 그래요. 서방을 통해서 서방에 진출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주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 때 서방을 통해서 진출한 사대부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최자, 이인로 이런 사람인데 그 중에 이규보가 있었어요. 이규보는 그의 책 뭐가 있었죠? 동국 이상국집이 있었죠. 동국 이상국집 안에 이규보의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서사시가 뭐냐? 서사시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노래한 동명왕 편이 있어요. 여러분, 예,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에 대한 서사시야. 서사시. 그래서 우리는 무신집권기 때 이런 역사책이 편찬됐다. 어차피 역사는 전부 다 서사시입니다. 예,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최초의 역사는 전부 다 노래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사시 형태로 등장한 예, 동국 이상국집 안에 있는 동명왕편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계승의식이 담겨있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다. 알겠어요? 고려를 세울 때도 고구려 계승의식이었지만 이렇게 고려가 무신입권기 때 특히 이제 원간섭기를 당해서 알겠어요? 원간섭기를 당해서 고려가 예, 원간섭기 이전이죠. 아직은 원간섭기 이전에 고려가 무신집권기 때 예, 고구려 계승의식을 통해서 자 그래도 우리는 말이야 고구려의 전사야. 최후 때 어때요? 최후 때 몽고 침략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강화도로 천도했죠. 그 강화도에 남아서 뭘 했어요? 몽고에 대항해서 항쟁을 했잖아요. 그 대몽 항쟁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고구려 계승의식에서 나왔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무신집권기 때는 대몽 항쟁을 주도한 그런 무신들의 정신이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 계승의식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고려시대에 원간섭기가 되면은 원간섭기 때는 이재현 같은 사람이 이제 성리학을 널리 수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때 성리학적 사관이 대두되게 되었다. 알겠어요? 성리학적 사관이 이때 처음으로 대두되게 됐고, 자 여러분 그러다가 예 조선시대로 갑니다. 조선시대. 조선은 그야말로 성리학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원간섭기 때 공민왕 때 신진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였죠. 그죠? 성리학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예,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들 아니겠어요? 그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자 조선 초기에는 예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고려사, 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편찬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고려사, 절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조선 초기 15세기 사대부들의 우리가 이제 15세기 사대부들을 뭐라고 배웠죠? 예, 살림의 훈구였죠. 훈구는 누구를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단군을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단군을. 알겠어요? 그래서 단군을 중시하는 단군 중심의 역사서술이 이루어지더라. 알겠죠? 그래서 단군을 중시하는 역사서술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를 지금 더 놓치고 왔는데, 원간섭기에, 예, 일연에 삼국유사가 나옵니다. 삼국유사. 알겠어요? 일연의 삼국유사. 또 이승유의 재왕운기가 나오죠. 재왕운기. 자, 여러분, 일연과 이승유가 원간섭기 언제냐? 충성, 충자가 들어가면 원나라 때잖아요. 그래, 안 그래? 원간섭기 충렬왕 때의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재왕운기가 있는데, 여기에도 뭐가 수록되어 있어요?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어요. 단군신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재현의 성리학적 사관이 대두되고,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재왕운기에 의해서 단군신화가 등장하게 된다. 최초로 우리 역사책에 단군신화를 수록한 게 바로 일연의 삼국유사입니다. 그러면 단군신화가 왜 필요했냐? 이거 어느 나라 계승의식이에요? 고조선을 계승하겠다는 고조선 계승의식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야, 우리도 말이야, 명색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환웅, 그 환웅의 자손인 단군이 세운 나라야. 원나라 너네 새끼들만 천자의 나라냐? 우리도 천손종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원에 의해서 간섭받고 찌들리고 착취당하고 우리 민족의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을 때, 알겠어요? 힘 좀 펴. 괜찮아. 우리가 저 떼놈들을 못 이길 것 같아? 우리도 명색이 하늘의 자손이야. 힘을 내. 기운을 내. 그리고 그 원나라 놈들과
그 당당히 맞서 싸워. 이런 우리 민족한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그런 역사 수술이 단군을 수록함으로써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가능해졌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의 성리학과 함께 그 이후에 이재현에 의해서 이재현의 성리학적 사관이 강조되게 되더라. 알겠죠? 성리학적 역사관이 등장하게 됐다. 책은 없어요. 역사책은. 그 다음에 조선 초기가 되면은 다시 고려사 저료, 또 동국통감, 알겠어요? 또 뭐 세종실록 지리지, 이 속에 역시 당군을 중시하는 역사관이 반영됐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알겠죠? 동국여지 승남, 이런 데서도 동국통감은 성종 때 만들어진 거 15세기 말에 동국여지 승남 이런 데서도 단군을 중시하는 단군 중시의 역사관이 담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은 결국 뭐예요? 단군을 중시했다는 얘기는 어느 나라 계승의식이 고조선 계승의식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의하세요. 고조선 계승의식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자주적입니다. 중국과 맞먹겠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주적. 여기도 마찬가지야. 고조선 계승의식이 담겨있다. 원간섭기에 고조선 계승의식이 나와서 일련의 삼국유사나 이승의 제왕운기에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다. 전부 다 뭐예요? 무조건 자주적이야. 알겠어요? 또 고구려 계승의식. 그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몽골랑 항쟁에 싸웠다. 이것도 무조건 뭐야? 자주적 역사관이야. 알겠죠? 우리 역사에 우리 지나간 역사의 역사 서술에 있어서 이렇게 고려시대에 우리가 몽고랑 싸울 때 그 몽고랑 싸우는데 버티는 힘, 또 원간섭기에 원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원의 지배를 견디는 힘, 알겠어요? 또 조선 초기에 거꾸로 이제 이때는 어때요? 나쁜 때가 아니죠. 우리가 힘들 때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고 민족 문화가 활짝 꽃피었을 때 그것도 조상 덕분이다. 알겠어요? 이렇게 자주적인 단군을 중시하는 그런 역사의식이 등장했다.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정작하려고 한 것은 몇 세기냐? 16세기 역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조선 중기 16세기가 되면은 누구의 의식이 사림의 세계관이 역사의식에 반영되는데 여러분 해보자. 사림들은 우리 것을 중시했어요? 중국을 중시했어요? 중국 중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림의 세계관 그럼 뭐야? 사대주의야. 우선 중국한테 한풀 꺾여서 기어 들어가죠. 알겠어요? 기어 들어갑니다. 사대주예요. 이걸 말이야. 다른 말로 해보자. 다른 말로. 중국은 우리보다 큰 나라고, 큰 집이고, 우리는 중국의 작은 집이야. 우리는 중국의 작은 집이란 말을 뭐라고? 소중화 사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짱깨를 뭐라고 그래? 중화요리 그러잖아요. 짱깨 음식을. 그죠? 그러니까 중화는 중국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소중화. 우리가 조선이 소중화란 말이야. 조선이. 그리고 대중화는 뭐야? 중국이 큰 중화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중국으로서 큰 중국을 살려야 돼. 섬겨야 돼. 알겠어요? 이렇게 소중화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조선은 중국에서 건너온 기자가 건국했다. 기자를 중시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림들이 믿었던 기자 동래설이야. 알겠죠? 기자 동래설. 저 멀리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건국될 무렵에 은나라 사람이었던 기자가 저는 주나라 밑에 못 있겠습니다. 동쪽으로 갈래요 하고 건너왔는데 이때 기자가 건너온 다음부터 고조선이 제대로 된 고조선이 등장했다. 그 이전에는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기자가 오면서 여러 가지 법도 마련해주고 풍속도 가져오고 중국적 풍속이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중국의 작은 집으로서 문화적인 민족이 되게 됐다라고 기자 동래설을 믿는 거야. 그래서 당군보다는 뭘 중시? 기자를 중시합니다. 누가요? 사림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림의 이런 세계관을 뭐라고요? 소중화 사상에 입각한 사대주의, 무조건적으로 중국을 섬기는 이런 정신이 반영되고 있었다. 알겠어요? 기자지 또는 기자실기, 율곡 이가 쓴 기자실기죠. 이런 책들이 전부 다 기자를 중시하는 16세기 사림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사대적이에요. 나는 기자를 중시하고 있어요. 나는 소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매몰돼 있어요라고 책 이름에 기자실기 나와 있어요. 예, 주인공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기자실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몇 세기? 16세기 거다 이거야. 그런데 봐라. 이제 17, 18세가 되면 야 이쌍 왜 우리가 중국만 따지고 중국만 따라다녀야 돼? 우리는 우리야.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봐봐. 나라 이름이 조선이잖아.
옛날 단군이 세우신 나라도 조선이었어. 그러니 우리는 단군의 후예야. 라고 다시 우리들의 옛 전통과 우리들의 현실적 모순을 해결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17, 18세기에 우리 역사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거기 보세요. 역사 연구 줄 그세요. 이익은 실증적, 비판적 역사수술을 제시하고, 아까 뭐 있다고 그랬죠? 성호, 사설 있었다고 그랬죠? 실학자 이익입니다. 줄 그세요.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서 우리 역사의 체계화를 주장했다. 뭘 비판한 얘기예요? 기자지, 기자실기 이렇게 살인들의 역사관을 비판했죠. 그래 안 그래? 뒤에다 가로 열고 씁니다. 살인의 역사의식 비판. 알겠어요? 살인의 역사의식 비판. 누구를 비판했다고? 기자지나 기자실기. 이렇게 기자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높이는 데 기여하더라. 됐죠? 우리가 이제 17, 18세기 이전의 역사를 지금 삼국시대부터 쫙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파트를 한번 다 정리한 셈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17, 18세기에 우리의 전통과 우리 현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국학 연구기에 17, 18세기 실학 연구기에 우리의 역사는 어땠느냐? 한 사람 누구? 이익이 있었죠. 또 보세요. 안정복에 뭐가 있다고? 동사강목. 이익의 역사의식을 계승했더랬습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 옆으로 줄 긋고, 한국사의 새로운 정통론 제시라고 씁니다. 한국사의 새로운 정통론 제시. 야, 김부식 형이 말이야.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가운데 신라가 중심이야 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누가요? 누가? 안정보이가 이걸 다시 바로잡아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삼한 정통론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고구려가 고조선의 바톤을 이어받은 고구려가 또 오히려 신라보다도 백제가 삼한 가운데 센 나라였다. 이런 것들을 밝혔어요. 오른쪽 한번 읽어볼까요?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것은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되었고 뒤에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였으며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으므로 편찬한 것이 모두 신라의 남은 문서를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부시가 신라 중심적 역사책을 고려시대에 썼다. 왜? 고구려 백제가 전부 다 신라한테 망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편찬한 내용이 신라에 대한은 약간 자세히 갖춰져 있고, 그렇죠, 실제로. 백제에 대해서는 매우 겨우 세대만을 기록했을 뿐 없는 것이 많다. 고구려의 강대하고 현저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차지한 땅의 일부는 남쪽에 불과할 뿐이다. 고구려가 훨씬 더 컸었다. 그 방대한 고구려가 우리 역사의 주도적 세력으로 남지 못하고 밑에서 깔짝대던 신라가 결국 어때요? 민족을 배신하고 당나라 새끼들하고 손잡고 그 광대한 고구려를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 신라를 정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이렇게 깠어요. 누가요? 안정보기가. 뭐요? 동사강목. 됐죠? 그 다음에 이긍이는 연려실 기술에서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사를 정리했던 누구라고요?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이긍의 연려실 기술은 기사 본말체로 응용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기사 본말체라고 써놓으세요. 기사 본말체. 우리가 이제 역사책을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역사 전통적인 동양의 역사소설 방식이죠. 역사소설 방식에 있어서 첫째 기전체가 있는데 기전체는 뭐냐? 기전체는 역사를 본기, 세가, 열전, 지, 표, 서라고 더죠. 서. 알겠어요? 표, 서. 이렇게 역사를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거야. 알겠어요? 본기는 제왕이나 왕에 대한 기록이고요. 세가는 유명한 신하들에 대한 기록. 알겠어요? 그리고 열전은 개인에 대한 전기입니다. 그리고 지는 제도사, 표는 연표를 말하죠. 알겠어요? 자, 이와 같이 역사소설을 본기와 왕에 대한 본 기록이란 말이야. 중국은 황제겠죠. 우리는 왕이지만 본기와 개인의 전기를 위주로 해서 역사를 썼다. 이거 뭐라고? 기전체라고 한다니까. 이 기전체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우리나라는 김부시가 쓴 삼국사기하고 여기 조선 초기에 쓴 김종서 정인지가 쓴 고려사가 있어요. 고려사. 알겠어요? 이것이 대표적인 기전체입니다. 기전체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것을 정사체라고 해요. 정사체. 알겠어요? 가장 정통으로 역사를 쓰는 소설 방식이다. 본기, 세가, 열전, 지표로 파트별로 나눠서 역사를 따로따로 서술해 주는 것을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하나는 지금 설명을 하고 온 기사 본말체예요. 이 기사 본말체는 사건 중심이야. 사건 중심의 서술,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의 원인과 본이죠. 본, 결과. 알겠어요? 원인, 결과를 따지면서 본말을 따지면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을 기사 본말체라고 하는데
18세기에 이긍이가 썼던 뭐라고요? 이긍에게 연료 실 기술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편년체입니다. 편년체. 편년체는 아주 쉽죠? 거의 모든, 에브리 역사책이 전부 다 편년체야. 여러분은 일기도 편년체입니다. 편년체 어떻게 써요? 날짜 순대로 쓰죠. 연대 순대로 쓰죠. 알겠어요? 시간 전개 순으로 역사를 소설한 것을 뭐라고? 편년체라고 합니다. 편년체. 알겠어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이 이렇게 편년체로 꾸며져 있고요. 여러분, 실록 위에 무슨 통감, 무슨 전료 이런 이름으로 끝나는 에브리 역사책은 전부 다 뭐다? 편년체다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유식을 떨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잠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오거든 기전체만 좀 잘 알아둬라. 이런 패턴으로 역사를 나눠서 쓰는 것을 기전체라고 한다. 그 밖에 나머지는 모조리 시작 뭐야? 편년체예요. 연대순이에요. 알겠죠?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십시오. 한치훈의 해동 역사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민족사의 폭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나라 자료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나를 볼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나를 제대로 보려면 거울이 있어야 되죠? 거울이 앞에 하나만 있으면 뭐예요? 앞모습밖에 안 보이고 뒷모습은 완전히 까치 집져가지고 돌아다니면 완전히 개망신이잖아요? 뒤에 뭐가 써있다든지 붙어있다든지. 그래서 내 앞모습뿐만 아니라 내 뒷모습을 보려면 뒷거울이 또 하나 필요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써놓은 것은 전부 다 자화자찬이야. 아, 우리는 당군의 후예고, 또 뭐야, 고구려 광개토장의 후예고, 넓은 땅을 차지 그렇게 자랑만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 보면 동이족들은 말이야, 뭐가 어떻고,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인들 시선으로 봤을 때, 또 일본 놈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이나라는 것을 500여 종의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역사를 썼으니 뭐야?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누구라고? 한치훈의 해동 역사. 됐죠? 그 다음에 이종휘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 중요 표시합니다. 선생님이 저 멀리 정치사에서 발해사를 할 때 얘기했어요. 그죠? 자, 발해가 망한 이유, 발해 역사는 이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김부시가 신라 중심적 역사를 서술하느라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이거 강조하다 보니까 그 위에 발해도 있는데 라고는 이 발해를 빼버렸잖아요. 역사를. 그래 안 그래? 발해가 있음이 만천하에 그 당시에 알려지게 된다면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거야? 통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통일하지 못한 겁니다. 통일이라는 게 하나로 통했다는 얘기인데 그 위에 발해가 존재하면 우리는 고구려 후계자로서 발해가 또 있다고 하면 이건 통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해를 아예 없는 척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12세기 이래로 발해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 빠져 있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서 건져서 이거 봐. 이거 발해 우리나라 역사 아니야 이거? 대종이 나라를 세웠네?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네? 일본에 보낸 편지에 고구려 계승자라고 지네들이 얘기했네? 또 고구려 옛 땅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었네? 이거 우리 역사라고? 잃어버린 발해 역사를 끄집어다가 우리 역사 속에 끼워 넣어준 사람이 누구다? 유득공. 알겠어요? 이종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말로 한번 해보자. 유득공의 발해고. 이종휘의 동사. 됐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이것을 언어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줄거세요. 고대사 연구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했다. 만주지방이 바로 뭡니까? 고구려가 있었던, 발해가 있었던 땅이죠. 그 밑에 또 보세요. 반도 중심 사관 극복. 줄거세요. 반도 중심 사관 줄 긋고 이게 누구 사관이야? 이게 이 양반 사관이야. 누구라고? 김부식의 사관을 극복했다. 이 쪼잔한 놈. 우리 민족 활동 무대는 한반도가 아니야, 새끼야. 한반도보다 훨씬 넓은 만주벌판이 원래 우리의 무대였어. 고조선이 거기 있었고, 고구려가 거기 있었고, 부여가 거기 있었고, 발해도 거기 있었잖아. 근데 네가 발해 이후 역사를 다 빼버렸잖아. 그래서 요 새끼라고 하긴 차마 좀 그렇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동북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지 몰라요. 알겠어요? 고구려사를 뺏기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각해야 돼요. 반도 중심 사관을 극복했다. 그 다음에 김정희 금석과한록. 그죠? 김정희는 이제 그 금석과한록에서 금석학 연구의 대가입니다. 김정희. 옛 비석이나 옛날 그 쇠붙이나 비석에 쓰여진 글자들을 연구하다가 이 김정희가 그 추사체를 연구해냈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추사체. 그래서 결국 이제 서예가라도 유명하지만 금석학을 연구했어요. 알겠어요? 금석학. 비문이나 글자를 연구하는 게 금석학이죠. 금석학. 그래서 북한산비가 진우왕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입증해 아예 낸 분이 바로 김정희고요. 추사 김정희죠. 추사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역사를 다 정리해드렸어요. 역사 연구. 그래서 삼국시대 역사부터 고려시대를 지나서 조선시대를 지나서 17, 18세기에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했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지우는 동안에 말로 한번 해보세요. 사람 누구라고요? 이익, 또 누구라고? 예, 또 한치훈, 안정복, 유득공, 이종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17, 18세기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알겠어요? 새롭게 연구하려고 했던 국학적 관점에서 우리 옛 전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야. 누구를 깠다고요? 16세기 기자지, 기자실기 이런 살인들의 역사실을 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서가 나왔습니다. 역시 지리서도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산하, 우리 강산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서 연구를 합니다. 우리 국토에 대해서. 그래서 지리서는 이중환의 택리지, 중요하죠. 무지하게 이중환의 택리지 빼고는 지리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는 인문지리지고요. 역사지리지로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 강역. 아방이 우리나라란 얘기입니다. 강역은 영토죠. 역시 정약용이가 아방 강역거에서 역사지리에서 역시 발해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어요. 알겠어요? 아까 발해사 누구라고요? 이종휘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 그리고 뭐야? 정약용의 아방 강역고. 알겠죠? 이렇게 지리서 연구에서도 활약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는 중국에서 줄긋습니다. 역시 17, 18세기에 실학기에 중국에서 새로운 학문과 함께 서양식 지도도 전래에 들어왔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지도 제작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동국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오른쪽에 대동여지도 나왔죠. 여러분 지리 시간에 다 배우죠?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알겠어요? 대동여지도. 그 다음에 언어연구,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유희의 언문지, 이의봉의 고금성림, 우리 방언과 해 언어를 정리했던 이의봉, 백과사전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하게도 말이죠. 자,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조선 후기에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하고 우리 것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지식이 대폭발했다 이거야. 지식이 크게 폭발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많은 지식이 나오니까 뭐가 필요해? 백과사전이 필요해. 알겠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17, 18세기에 백과전서파가 생겨납니다. 그 새로워진 근대 과학기술의 발달, 근대 상공의 발달, 또 민주주의와 자유 확대 이런 속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물건들, 새로운 팩트들, 알겠죠? 이런 것들 다 싸잡아서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백과전서파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서양 프랑스 같은 경우는 디드로, 달랑베르, 볼테르 이런 사람들이 백과전서파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7, 18세기 지식이 대폭발해서 그런 지식들을 정리하고 정돈해줄 사전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수광의 동그라미 지봉유설. 여러분 여기 나온 지금 책 이름들이 백과사전이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이익의 성어사설, 백과사전류 책이죠.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경규가 아니에요. 이규경이에요. 오주연 문장전산고, 동국문헌비고. 알겠어요? 전부 다 한국학 백과사전, 우리나라와 관련된 백과사전류 것들이다. 동국문헌비고는 한국학 백과사전이라는 거. 이거 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수록된 게 바로 동국문헌비고다. 나머지도 전부 다 백과사전식 책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91페이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갑니다. 여기 이제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암기해야 될 것들이니까 선생님이 지정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알아두세요. 선생님이 전에 약속드렸죠? 나머지 뭐 그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시험에 그림으로 나오는 것들, 사진으로 나오는 것들은 선생님이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찍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그 파워포인트로 다 찍어가지고 아주 잘 볼 수 있게 올려드리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염려하지 마시고 여기는 뭐 별로 어렵잖아요. 세계지도 이광정, 화포, 천리경, 자명종 등이 정돈에 의해서 전래됐고요. 사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양 문물들이 전래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실학자들의 관심이 고조됐는데 이그 제자 일부 중에서 천주교까지 수용. 대표적인 사람 누구라고? 이그 제자 누구? 정약용도 천주교 신자가 됐잖아요. 정약용, 정약전 전부 다 신유박해에 연루돼서 천주교 탄압과 연루돼서 귀한 거 썼죠.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 학자들은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하고 천주교는 배척한 사람들이 많았다. 정약용처럼 천주교까지 수용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정약용이나 정약전 형제처럼 천주교를 수용하지는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서양 사람 줄거세요. 벨테브레는 예, 훈련 도감에 수속돼서 서양식 대포 주조법을 만들었고요. 또 하멜 일행이 예, 제주도에 표류해 왔었죠. 15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주돼 있다가 네덜란드로 갔는데 이 사람이 쓴 우리나라 사정을 서양에 알린 책 뭐가 있다고? 하멜 표류기가 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천문학과 지도 제작 보세요. 지도 제작은 천문학이나 지도 제작은 왜 필요하느냐? 배경에 줄거 국민의 생활 개선을 중시하여 과학과 기술 분야에 관심이 증가했다. 여러분 국민 생활 개선인데 천문학이 왜 중요하냐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를 측정해야 농사짓는데 필요하잖아요. 세종대왕이 치국기를 만든 이유가 그거죠. 조선 후기 17, 18세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알겠어요? 현실 문제, 농업 문제, 부국강교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잘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정확한 과학기술에 의거해서 예, 새로운 천문 관측기구들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서양 천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고요. 김성문, 홍대영은 지구 자전설을 주장한 사람. 알겠어요? 이제 우리도 성리학적 세계관이나 크리스트교적 세계관이나 똑같아요. 지구는 정지해 있고 하늘이 돈다. 지정천동설인데 이걸 들러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구 자전설이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로 유명한 누구야? 갈릴레오 갈릴레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서양에서는 코페르니쿠스, 또 행성 운행의 법칙으로 유명한 케플러,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필적할 사람이 누구냐? 사람 누구라고? 김성문, 홍대영이가 있다. 됐죠? 전통적 우주관, 천동설이에요. 전통적 우주관에서 벗어나 근대적 우주관, 지동설이죠. 지동설로 접근했다. 지구 자전설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달력은 김유구 노력으로 시헌력이 도입됐고, 그 다음에 수학은 뭐냐? 예, 홍대영의 주해 수용 저술, 또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주해 수용이 있었다. 홍대영. 그 다음에 지도는 줄을 거 중요표시하세요. 고려만국지도. 자, 고려만국지도 세계 지도가 들어옴으로써 중국 중심의 세계관, 천하의 중심이 중국이야 라고는 세계관을 완전히 들러엎었죠. 중국은 천하의 부분이네. 중국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관인데 라는 것을 세계 지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이제 중국은 별거 아니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게 되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물적 증거가 되는 거죠.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 농학 발달과 기술의 발달 보세요. 이제 의학의 발달은 허준이 있었죠. 외란 이후 17세기 초에 북인이었던 허준입니다. 임진왜란 때 농민들의 어려운 삶과 그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 농민들이 의병이 돼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농민들의 피 흘린 모습 또 외란 호란 이후에 질병에 걸려있는 농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바로 뭐야? 동의보감입니다. 알겠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허준처럼 마음을 가져라라고 늘 얘기합니다. 공부해서 지가 혼자 잘 처먹고 잘 살라고 공부해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의술을 익혀가지고 비법을 만들어서 쌍꺼풀 아주 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 혼자 성형외과 의사로 돈 벌면 뭐예요 그게? 알겠어요? 그거보다는 어때? 그거보다는 온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동의보감 같은 책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아예 인쇄했어요. 찍어가지고 팔도에 쫙 뿌렸습니다. 이런 정신. 알겠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란 결국 어때요? 허준도 이 의료기술이 허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스승 유이태나 이런 사람들도 배운 거잖아요. 내가 사회로부터 배운 것을 다시 사회한테 돌려보낸다라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준은 북인이었습니다. 북인이었던 허준은 동의보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혼자 호의호식 하려고 하지 않고 전국에 뿌려서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허임, 침구술로 유명하죠. 침구 경험방 동그라미 해놓고 알아두세요. 정약용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특히 종두법, 마가 해통이죠. 그 다음에 홍역 연구죠. 홍역, 종두법이죠.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했고요. 이재만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이재마 뜨고 있죠. 요즘도 사상의학.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뭔가 나누기를 좋아해요. 너는 혈액형이 뭐냐 이렇게 나누듯이 너는 태음이냐 태양이냐 이거 나누기 좋아하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선생님 해보니까 태음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고 다 조금씩 섞여 있어. 이게 정상이랍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것은 좋지 않아요. 선생님처럼 태음인적 요소도 있고 배가 좀 나온 게 태음인 특징이래.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양복을 입은 이유가 배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덥지만 또 키가 좀 큰 것은 태양인의 기질이 있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술도 맥주 먹는 게 좋고 양주 먹는 게 좋다나 저다나 해가지고 먹는데 아무거나 먹어도 좋습니다. 알겠어요? 아무거나 먹다 보니까 정말 안 좋아서 이제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지금 다 끊을 참이에요. 사상의설을
사상의설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라고? 사람? 이재마였다. 농서 보세요. 농서. 신속의 농가집성 17세기 중엽에 벼농사 중심은 농법을 소개하고 이양법 보급에 공헌. 중요 표시합니다. 신속. 신속의 뭐라고? 농가집성. 알겠어요? 자, 이양법이 우리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잖아요. 이 이양법 때문에 뭐가 가능했다? 노동력이 절감돼서 광작이 가능했다라고 했죠. 그 광작을 가능하게 한 이양법, 이 이양법을 보급시키는데 기여한 이양법이 참 농사에 도움이 된다. 사람 손이 안 가고 잡초 제거에 노동력을 많이 투여하지 않아도 모내기 한번 해놓으면 쉽게 농사를 짓고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책으로 펴냄으로써 사람들이 너도나도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이양법 보급에 공헌했다. 뭐라고? 사람 신속. 책 이름 뭐? 농가집성 17세기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 농서를 쓴 사람입니다. 박세당의 색경,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호수의 해동농서 전부 다 곡물 재배뿐만 아니라 과수, 채수, 원예, 양잠, 축산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조선 후기 상업적 농업에 기여했던 책들이군요. 역시 실학적 정신이 반영돼 있죠. 그래 안 그래? 돈 벌 수 있는 것을 해라. 벼농사만 하지 말고 돈 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책으로 장려했습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농촌생활 백과사전이네요. 임원경제지도. 그 다음에 이제 기술개발, 정약용 너무나 유명하죠. 정약용은 기술 발달이 인간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고 있었다.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정약용하고. 우리가 이제 기술이 지금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렇게 카메라 찍고 있는데 저 카메라는 디지털입니다. 근데 선생님 강의는 뭐예요? 완전 아날로그죠. 이렇게 분필 들고 칠판에도 하는 강의가 언제쯤부터예요? 6.25 때도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는 게임은 뭘로 합니까? 3D로 합니다. 완전 디지털이에요. 노는 것들은 다 디지털로 하고 말이야. 공부는 아날로그로 해. 이게 뭐 같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알겠어요? 교육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고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기술을 개발해서 교육에 먼저 쓰자. 그래서 삼국시대 역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3D로 말이요. 게임처럼 만들어가지고 고르백지 신라 쫙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다 게임하면서 삼국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왜 안 해 근데? 나쁜 새끼들 말이야. 정치가들이 지금 딴 데다 지 표되는 것만 돈 투자하고, 알겠어요? 생색 안 나는 것들은 투자를 않기 때문에 이 모양 요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량하고 선생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렇다고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기계에 의존하면서도 인간 정신이 발현되는 기계를 우리가 인간을 밑에 놓고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기계의 만능주의, 발전지향주의, 개발지향주의, 알겠어요? 그리고 뭐 기술 만능주의 이런 것들은 배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계 제작, 설계, 거중기를 직접 만들었죠.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데 배다리를 설계해서 임금께서 말에서 내리지 않고 말을 타고도 계속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과학기술 발달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나머지 잡다한 것들, 모든 문화에 관련된 모든 잡다한 것들을 하나씩 테마로 잡아가지고 짝짝짝짝 해서 문화서도 빨리 끝내서 우리 국사도 완강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몇 분 남았어요?